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고졸검정고시 한권으로 끝내기 도덕 오리엔테이션을 맡은 김덕수 선생님입니다. 강의도 물론 합니다. 네, 검정고시 도덕 처음 보시죠? 이 검정고시 도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시험을 좀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짠! 하고 등장을 했습니다. 이 강의의 맨 처음 시간에 여러분을 보게 되니까 여러분 반갑고요. 물론 슬프게도 저는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없지만 여러분은 제 모습을 보시면서 죄송합니다. 네, 재밌게 강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강의 들으시다가 잘 리액션 해주시고요. 자, 일단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고졸검정고시 도덕 시험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는 일단 고졸검정고시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한국사 과목은 다 필수거든요. 꼭 해야 되는 과목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선택 과목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도덕 과목을 선택하시길 권해요. 왜 그러냐면 자, 시간은 똑같아요. 40분에 25문제고 4개 보기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건 똑같은데 핵심 뭐냐면 7교시에 보는 시험이고, 자, 고졸검정고시 도덕은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과목에 생활과 윤리 과목을 갖다 씁니다. 참고로 고졸검정고시 사회는 통합사회를 갖다 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 통합사회 내용에서 고등학교 고졸검정고시 도덕에 나오는 생활과 윤리 내용이 통합사회 내용에 있어요. 한 2개 단원 정도. 그래서 내용의 중복이나 아니면은 통합사회에서 나오는 개념을 이쪽에서 조금 심화해서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고졸 필수 과목인 고졸검정고시 사회하고 이 선택 과목인 도덕은 대단히 연관성이 깊은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사회 쪽에서 했던 내용들 중에 이거 사회에서 있던 얘기인데? 라고 해서 익숙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회하고 도덕을 같이 강의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자, 그리고 난이도는 수능 난이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제 이런 선택 과목이 생활과 윤리라는 걸 아시는 분들이 그 EBS나 이런 데 가서 수능 특강이나 이런 강의들 무료니까요. 이런 강의를 막 보시면, 그리고 그 수능 문제를 풀어보시면 이걸 어떻게 풀어? 어렵습니다. 수능 문제는 어려워요. 이 검정고시 문제는 여러분, 수능 문제는 어떻게든 등수를 만들어내야 되는 시험이고, 얘는 여러분이 점수만 넘으면 합격을 시키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 고졸검정고시는 여러분에게 어떤 지식을 알고 있느냐를 묻는 시험이고, 쟤는 그 수능 시험은 줄 세우기 시험이거든요. 시험의 목적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는 검정고시 시험이 훨씬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 말고 이 OT 강의를 들으시고 잠깐 기출문제나 이런 거 보시면 문제가 어이가 없을 정도로 쉽다는 거, 특히 도덕은 더 쉬워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핵심적인 내용의 학자들이 나오는 내용들은 어렵지만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 수업만 잘 따라오시면 충분히 60점 이상의 점수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될 조건 뭐냐? 제 수업에는 우리 교과 이 한 권으로 끝내기 책이 여러 과목을 이렇게 압축해서 2권인가 3권으로 만들어 놓은 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재 내용에서 약간 교재 자체, 그러니까 문제나 이런 건 좋아요. 문제는 좋은데 교재나 이런 거에서 자세한 설명이 조금 약해요. 이게 좀 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 책을 혼자서 공부해가지고 여러분이 읽어만 보고서 문제를 맞추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제 수업을 꼭 들으셔야 돼요. 문제집만 보고 있다가 이제서야 들으시는 분들 꼭 들으셔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이 자세한 설명에 대한 걸 제가 수업 중에 판서를 합니다. 수업 중에 판서를 해요. 이 칠판 한가득 채웁니다. 열심히 써요. 여기서 여러분 꼭 기억하실 거, 이 판서 내용이 자세한 설명의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이 판서 내용을 여러분이 필기를 하셔야 됩니다. 꼭. 예. 그래서 제가 항상 외칩니다. 적자생존. 적는 사람만이 살아남는다는 훌륭한, 죄송합니다. 예. 잘 적으세요. 예, 열심히 적으세요.
문제풀이나 이런 거는 괜찮지만 개념 강의 개념 강의에서 특히 잘 적으셔야 되는데 우리 강의 구성이 기본 개념이 있고 단원별 문제풀이가 있고 실전 문제가 있어요. 이번 책에는 문제풀이 단원별 문제가 많지 않아서 가능한 한 다 풀었거든요. 전체 문제를 책에 있는 문제 다 풀어서 해설을 했습니다. 단원별 문제풀이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전 문제풀이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모의고사가 일종의 모의고사죠. 그리고 우리 교재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이 우리 홈페이지나 이런 데 가서 보시면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이 기출문제도 연도별로 해설이 다 있고 제가 다 찍었어요. 예, 연도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 개념에서 반드시 꼭 기억하실 거 잘 적으세요. 열심히. 노트를 하나 아예 준비하시는 걸 권해요. 예, 노트를 아예 하나 연습장이나 노트를 하나 아예 준비하셔서 따로 내용을 적으시기를 정말 권합니다. 참고로 이 교재의 도덕의 구성은 단원 구성인데요. 현대 삶과 윤리, 생명과 윤리, 사회윤리, 과학관리, 문화윤리, 평화공존인데 이 중에서 특히 중요도와 난이도가 높은 파트가 여기입니다. 사회와 윤리하고 과학과 윤리. 특히 그 중에서 나중에 환경 문제인 환경윤리가 나오거든요. 얘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평화와 공존의 윤리에서 이제 국제윤리, 해외 원조나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이 파트들이 좀 어려운 파트예요. 여기. 생각보다 대단히 어려운 파트라서 그리고 여기 현대사회과 윤리가 여기가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라 아마 제가 이 부분 수업을 좀 많이 할 겁니다. 기초적인 부분이라 이 부분만 한 3강, 4강 막 이렇게 될 거예요. 학자들이 나오는 데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거. 어떤 내용에서 학자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등장해요. A라는 학자. 예를 들면 칸트나 롤스나 노직이나 이런 학자들이 등장을 해요. 제가 지금 써드리는 학자 중에 이 칸트랑 롤스는 여러분이 이 도덕 과목을 공부하시면서 칸트랑 롤스를 모르면 이 과목 공부 안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학자거든요. 꼭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학자가 등장하면 제가 설명이 되게 디테일해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특히나 시험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들, 난이도가 높고 어려운 파트들은 전부 다 뭐랑 연결된 거냐면 그 해당 영역의 학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학자들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학자는 대단히 중요한 학자인데 이렇게 언급을 하면 여러분들도 긴장을 하시고 이거 학자 잘 적어야 되는 거구나 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좀 긴장을 하면서 열심히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재밌게 열심히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게 되게 강의에서 많이 깐죽대거든요.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졸 한 권으로 끝내기 OT를 했고요. 여러분 수업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진심으로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하시면 저는 최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나중에 또 뵙죠. 수고하셨습니다.